지난 5일 오전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하나씨는 출근 직후 의문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있어서 그냥 주위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한테 전화와서 이 사람 누군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혹시 제가 한 사람인가 싶어서 이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나 저도 모르.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로 시작되는 한 장의 편지엔 낯선 남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내일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함도 누구누구입니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랑. 하나씨는 의문의 편지를 남기고 간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자는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이 있는 주방으로 걸어와 잠시 뭔가를 말하던 남자는 갑자기 하나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다.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인건비를 이제 못 받으셔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뭐 일을 저질렀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인건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받아가지고 돌려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 남자는 지난밤 하나씨 가게에 침입한 도둑이었습니다. 잠겨있던 가게 자동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이곳저곳을 뒤지다 금고에 있던 현금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사장님 눈에 잘 보이도록 펼쳐 금고 위에 두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돈통을 열어봤죠. 그러니까는 싹 비어서 이제 없더라고요. 그 대략 얼마 정도? 그냥 뭐 대략 5만 원 또. 사정이 있어 도둑질을 하게 됐다며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던 남자가 정말 사장님의 전화 한 통에 범행 장소에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아직까지 인건비를 못 받아 월요일 돼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뭐 내일 돈 들고 오신다니까 아예 좀 보내드렸어요. 또 막상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마스크도 시커멓고 하니까는 사장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시커멓다는 게 원래 하얀색인데. 네, 여기 뭐 시커멓고. 한눈에도 딱한 사정이 있어 보였다는 조금 짠한 행색의 도둑.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남자의 급한 사정은 대체 뭘까? 새벽에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비 때문에 훔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병원비도 없었으면 빌릴 사람도 없었으면 뭐 이런 짓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자동문 일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문을 어떻게 땄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일반 사람 모른다. 자기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안다. 월급이 밀려 급한 마음에 기술을 도둑질에 이용하게 됐다며 하나 씨에게 자동문 단속법을 꼼꼼하게 알려주기까지 했다는 남자. 그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비 5만 원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일까? 실제로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인근 가게들을 수소문해봤지만 혹시 최근에 사장님 여기 도둑 든 적 혹시 없어요? 이런 이런 거 지금 있어요. 작은 많은데. 마신 적 없네. 피해를 입은 곳은 하나씨네 토스트 가게뿐이었습니다. 단돈 5만 원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감행한 남자는 우리의 연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남기셨다고 하셔가지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아니 애기가 이제 열 때문에 이쪽이 좀 약한데 열이 나면 꼭 이쪽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급하니까. 저도 자동문을 고쳐만 봤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드리려고 또 쪽지 메모 남겨놓고 한 거고. 폐가 약해 밤새 고열에 시달리던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고민 끝에 편지를 썼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는 남자. 무심하면 딴 거는 괜찮은데 백반증 몸이 하얗게 되는 거 있다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피부가 계속 땡기고 있고요.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보도나고 이제 집사람이 나갔죠. 집을 나갔죠. 몇 해 전 사업에 실패하고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도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게 여러 군데 그렇게 쪽지 남기셨어요? 아니요. 두 군데 그랬는데, 한 군데는 이제 뭐,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다는 게 뭐예요? 뭐, 돈이 없다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자동문을 따고 들어가 딱 응급실 비용만 훔친 남잔 사장님에게 돈을 꼭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편지를 남겨뒀답니다. 남자가 훔쳐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 하나씩 도둑맞은 돈이 아니라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가 정말 급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걸로 애기 사주라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도둑질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보내드리려고. 하지만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자. 혹시 남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나 씨가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전원이 꺼져 있어 송사사업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왜 전화기를 끄고 당황스럽네. 나 원래는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문 닫고 집에 가거나 하는데 오늘은 약속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도 오후까지 좀 기다려 보다가 갈 생각이에요. 하지만 결국 남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다음 날까지 전화기도 켜지지 않습니다. 일단 못 떠나서 이건 또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응급실에 그 돈으로 됐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한데. 자동문 설치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 토스트 가게를 침입할 수 있었다는 남자. 그 말도 거짓일까? 궁금한 얘기 와이런 프로그램 PD예요. 혹시 이분 알까 싶어가지고. 네.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처음. 처음 듣는 이유. 네. 쑥쑥쑥 이렇게 하니까 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하지. 모르는 사람은 못하지. 그거 만드는 사람이나 설치한 사람은 뭐냐 알지. 남자가 순식간에 잠긴 자동문을 연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관련 기술자라는 그의 말은 사실일 거라고 업계 관계자들도 추정합니다. 무작정 자동문 업체들을 수소문하던 그때 우린 남자를 아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분 맞아요? 이분? 맞는 거 같는데 보니까 이는 직원이 뿐이고 그 이후에는 자기 사업을 돈을 줬죠.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 아픈데 돈이 너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요즘까지 가면 조금 심각한 그런 사람이고 본심은 나쁜 친구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습관화돼버린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본 어깨에 저것 때문에 이빨가는 사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전에도 돈 문제로 여러 번 거짓말을 해 업계에 소문이 자자했다는 남자. 초창기에는 씨도 내가 혼자 뭐좀 인정을 받고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이해를 못해요. 돈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계속 각 거래처에 다니면서 바로 일 느끼다 모른 주겠다 이래가지고 거의 일제를 안 해보려고 도발을 해서 일 못하고 돈을 쓰고 또 유용을 좀 안 하는 거예요. 남잔 몇 해 전 자동문 기술로 자신의 사업체도 열었지만 언젠가부터 도박에 빠져 거래처에 여러 금전 피해를 남기고 업계에서 모습을 감췄답니다. 가슴 절절한 사연을 팔아 토스트집에서 훔쳐간 5만 원도 아이의 병원비가 아니라 도박에 쓴 걸까? 우린 수소문 끝에 남자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여기가 들어볼까요? 네. 아빠 친구 여자잖아. 남자의 어머니는 낯선 제작진을 보자마자 손주들을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죽여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게 나쁜 아는 아이다야. 지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자꾸 달라는 게 내가 하루 200, 2만 원도 못 버리는데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원한 게 내가 그랬어요. 좀 용서해 주있어. 제가 뭐 때문에 온 줄 어떻게 물으면 말지 뭐. 형사는 경찰이겠지 뭐.
저는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방송국에서요? 네. 얼마나 주던데가? 많지도 않아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네. 애기 중에 혹시 좀 많이 아픈 애기가 있어요? 예, 아픈 건 아파요. 피부분도 있고, 뭐 생긴 안 났어요. 날로 들자고 나는 아들들가 좀 그래요.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애기가 아파서 병원비 하느라 그랬다고. 그 5만 원으로 병원 갔어요? 가진 안 했어. 돈이 없으나 그랬겠지. 담배도 피워야 되고, 아들은 뭐 현물 사도 뭐 사고 해서 이제 아빠 치고 이제 그런 것들. 가진 안 했는데 갔다고 생각했어. 훔친 돈을 아이 병원비로 쓴 건 아니지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 사실이니 이해를 해달랍니다. 나한테 3만 원 돌아가더라고. 3만 원 돌아가는데 그래 내가 안 줬어 그날. 안 주면서는 좀 뭘 했어. 되게 심하게 뭘 했어 내가. 막 어느 날부터 발을 잘못 내다가고 막 돈을 감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그랬더만은 이제 진짜로 안 도록이라 하고 나갔어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랬다가 거절당한 그날 밤 남잔 하나씩의 금고를 털었습니다. 그가 금고 위에 남기고 간 애끓는 부정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돈 제가 갚아드릴게요. 좀 갖다 줄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애들 과자값 하라고 자기는 받을 생각 없다고. 미안합니다. 그 집도 미안코 어쩌면 죄송하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좀 잘 이야기해 주소. 그날 이후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남자. 알고 보니 그는 늦도록 철이 들지 않는 이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는 거 사고니까 많이 친것 같은데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부를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노름 때문에 노름 빛이 매듭 된다는데 마누라도 도망가 보고 친선언니 손톱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손버릇이 안 좋다는 게 절도? 그거 하고 이 집에 막 패밀리 다 붙였던 거라 저는 살다가 나왔다 집이 두 채 났거든요. 하나는 중소형과 다생가 사가 있지 않으시고 이미 절도 사건으로 수감 생활도 한 적이 있다는 남자. 어떻게 부끄러운 도둑질을 하면서 자식을 팔아 상황을 모면할 생각을 했을까? 가슴 절절한 사연을 믿고 돈을 떼인 하나씨는 남자에 대한 원망보다 그 남자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애들 데리고 오시면은 애들한테 토스트 정도야 뭐 그냥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애들이 뭐 사정이 안 좋고 아프면은 그만큼의 이제 노력하면서 잘 사줬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고 한 간절한 부탁이 자식들을 위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래서 남자가 돈을 돌려주러 찾아오면 따뜻한 토스트 몇 개를 내어주려 기다렸는데 하나씨의 토스트가 차게 식어가고 있습니다.